이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주식 1년차 너무 높아. 주식을 돌파 매매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 너무 이뻐. 하늘이 열렸어.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지가 갈리는데, 몽당님! 몽당님! 혼자 있고 싶어. 안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어저께 했잖아요. 어제는 목요일이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대표님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얼마 많은데 이틀 연속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몽당님. 자, 12일 금요일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금요일이었네요. 시계열을 되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어제 저녁으로.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잘 나왔어요. 떨어져서.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금리 인하의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원칙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9월 정도의 금리 인하 확률이 90%대로 확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빼따꼼 분리가 발생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진짜 이 시장이 빼따꼼 분리 기억나요? 네, 선반영. 그런 느낌이 기정사실화, 선반영. 금리 인하가 더 확실해지니까 계속 치고 달리던 주식이 일부가 차익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스닥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 시장의 테크주들 많이 떨어졌고요. 그 데이터 그대로 우리나라 오늘 받아와서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졌고요. 반도체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느낌의 하루가 진행됐습니다. 그래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우존스예요. 다우존스 별일 없었죠. 시장 데이터 별일 없었어요. 테크 라인이 뭉쳐있는 나스닥은 1.95% 빠졌어요. 대형 라인에 대표인 주도하는 라인이 하락을 좀 이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7% 빠졌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죠? 엔비디아에 대한 에너지가 제일 컸겠죠. 거기다가 막 테슬라도 또 다른 이제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한 10%대 하락하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값으로 어제 미국장이 딱 하고 끝났습니다. 그 영향을 그냥 그대로 받는 하루였어요. 대금은 역시나 똑같아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니까 개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이 사줬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외인은 그 에너지 5,500억 정도를 매도를 해줬고 기관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큰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차익 구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추세가 이제 끝나서 깨졌냐로 연결되냐, 아니면 차익이 한번 나오고 다시 반등의 에너지로 연결되냐, 요거를 재보는 거예요. 이럴 때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하려면 우리는 항상 기준점을 있어야 돼요. 그냥 가로선을 쫙 긋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가로선을 그을 때는 이번에 주가의 움직임 전에 저점, 그 전에 저점,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딱딱 그어 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톡 건드리면 치고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까지의 룸이 얼마나 많은데 추세가 무너졌다고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의 에너지에다가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두고, 그 다음에 혹시나 차익에 대한 부분이 이게 시작이라서 땅땅땅땅 나오는 거라면 그 기준점 가로선은 전저점 부근에다가 갖다 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1.19의 에너지였고 갭 하락의 에너지였죠. 그럼 아까 말했던 게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뚫고 올라간 자리들이나 그 전에 뚫고 올라갔던 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일단은 개파락해서 장중에 저점 구간은 1.61까지 떨어졌고요. 종가는 1.19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대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정도 에너지가 나온 거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코스닥이에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0.24, 코스피보다는 적은 낙폭을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65 갭으로 떨어져서 요만큼 메꿔냈어요. 그대로. 그렇죠? 하이닉스 갭으로 떨어져서 요만큼 떨어진 상태입니다. 추세적 하락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저점 구간을 이어붙인 추세선도 하나 그어놓고 중간에
이미지가 있는 자리에 가로선도 하나 그어서 어디에서 부딪혀서 에너지가 다시 반등 에너지로 펼쳐지느냐를 고민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엔솔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61선이 살짝 플랫해진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성공하면은 추세 전환의 자리가 과거와 이 정도의 느낌의 자리가 생성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우하향 기조 속에 갇히게 되겠죠. 3바 급등하고 추세를 위쪽으로 올려붙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장기평의 61선이 상방으로 살짝 돌아버렸습니다. 에너지가 나쁜 편은 아니고,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대표적으로 6월 뒷부분부터 7월 초까지 해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예요. 바이오는 꿈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반등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1단계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셀트리온도 꿈쩍꿈쩍 하면서 여기 보면 초록색과 120일이 돌았어요. 중장기 돌았습니다. 추세가 야곱야곱야곱 올라가다 보면은 완전 정배열 구간을 일부 만들 것이고, 그게 더 강해지면은 앞전단의 박스권의 상단에 트라이 하려는 힘이 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니까 같이 체크를 해보고 있어야겠죠. 가로선 여기다 딱 그어놓고 이렇게 해서 빨주, 노초, 파 완전 정배열을 향해 가고 있구나. 금융주 아직은 뭐 움직임 좋고요.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2차전지 라인의 반등 에너지 비슷하게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고, 네이버는 올려붙이고 쉬고 올려붙이고 쉬고 하면서 61선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주, 삼성물산, 2차전지 그 정도의 에너지였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두산로보틱스. 자, 체크를 한번 할 타이밍이 됐어요. 뭐냐면 오늘의 한 번의 상승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5조 5천억 정도의 시총이었어요. 근데 오늘 23% 올랐어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조 단위로 올라왔거든요. MSCI에 충족하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후보군의 종목 중에서 두산로보틱스의 상승으로 확률이 올라간 건 맞아요. 어떤 상승의 확률이 올라간다면 전체 시가총액 컷오프는 이제 충족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지 않아요. 유동 시가총액 컷오프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더 상승해야 돼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다음 주 한 중순? 7월 17, 18, 뭐 19, 20 이렇게 한 5거래일 정도? 그 안에 평균가를 잡을 거예요. MSCI 쪽에서는. 그때쯤에 얘가 더 올라가 있으면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시가총액 컷오프는 통하고 통과를 했는데 유동 시총의 컷오프를 통과하려면 주가가 더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주식이 불어나지 않은 이상? 불어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더 올려버려야 유동시총의 컷오프 2조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MSCI를 자세히 좀 안 들여다보면은 시총만 보기 때문에 시총으로는 얘는 통과했다 이런 개념이 많이 퍼진 날인 것 같아요. 느낌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 제약바이오야. 한샘? 가구 관련주인데 왜 이럴까? 배당인가? 그 다음 유한양행. 뚫었다 또 뚫었다. 이거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몰라, 나도. 응원가인가요? 분명히 내가 뭔진 모르는데 녹아있나 봐. 뭐지? 뭔가 나 어렸을 때 들어봤던 것 같아. 뚫었다? 이겼다 또 이겼던 이건가? 뭔가 음은 뭔가 익숙한 느낌? 그런가? 네.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또 뚫었어요. 결론은. 그쵸? 7% 상승. 코웨이. 그 다음 뭐 원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두산마켓도 워낙에 두산그룹주가 강해가지고 마켓도 장중에는 14%까지 갔다가 5% 마감했네요. 구조가 개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배구조 개편이. 두산마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똑 떼어내요. 그래서 로보틱스랑 붙여버려요. 합병. 그러면 결론은 그냥 로보틱스가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지금 제일 수혜 얻는. 그 다음에 두산 정도. 근데 에너빌리티는 약간 짜증나는 거예요. 밥켓의 에너지가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그 에너지를 빼앗은 대신 로보틱스 에너지를 좀 주는 거죠. 지분을 조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내가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좋은데 나한테는 이거 가져가고 이거 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시장 해석을 막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결론은 로보틱스였다. 한세실업, 리테일 유통들, 건설들 개별 상승이 좀 있었네요. 우리가 주식 뉴스만 보면은 좀 그렇지만 부동산 쪽에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세에서 매매로 약간 번졌다. 이런 소식이 나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겠다고 금리 인하의 확률이 확 올라갔다 그랬죠? 건설. 그죠? 이해가 되죠? 네. 우리가 예전부터 금리 인하의 시대가 되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죽었던 애들이 자율 반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에요. 건설 업종의 현재 상태가 좋다가 아니고 자율 반등은 할 것이다. 그런 게 좀 보이고요. 가스공사 어제는 5% 상승시켜놓고 오늘은 7% 죽였어요. 오늘 리포트 나왔는데요. 리포트에서 보통은 TP라고 나와요.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TP의 개념을 낮추는 게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는 작업 리포트가 오늘 하나 나왔나 봐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쵸? 나왔나요?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기준가보다는 낮게 설정을 했으니까 이런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삼양식품도 5%대 하락이 나왔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래대금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방에너지로. 두산로보틱스가 거래대금 2위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이에요. SK하이닉스,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는 하락 마감했죠. 밥캣, HLB도 노이즈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 상장한 대형 게임주 오늘 2차, 오늘까지도 일단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수급은 많이 이제 특이하죠. 어제 처음 상승해서 200만 주 개인 주머니에 들어갔고요. 오늘은 일부 지분이 이제 기관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네요. 연기금, 투신 같은 애들이 10만 주 내외에서 에너지가 조금 들어갔네요. 시장 안정화가 나왔을 때 돌려 세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관찰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도주 업종은 다 이 정도 에너지는 나왔어요. 다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거래소를 떠받치던 에너지도 3%대 하락 나오니까 대형주 볼 거 없었고, 주도주의 순환매도 저쪽에 테크라고 하는 기술주 라인의 주도주들이 스크래치를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차익이 나왔고, 그러면 어제 말한 남은 시장 중에 탑30의 개별주 롯데기 시장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두산이 그냥 혼자 분기 일락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탑30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그룹주에 하나 더 체크하자면 코오롱 그룹이 있었어요.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제에 관련돼서 임상 3상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인보사에 대한 에너지가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바이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래서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로보틱스가 뭐 당연히 눈에 띄는 날이고, 그 다음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 하나 가져가서 자금 조달하고 전구체 만든다고 하니까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코오롱 그룹의 짝짓기 생명과, 그 다음 레몬이라는 애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미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폭스바겐이랑 협력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30% 떴어요. 그러면서 전고체 관련주 개별적인 몇 개가 자극을 받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이점은 스타플렉스나 이런 애들 만년 소외주거든요. 위나이텍 이런 애들. 얘는 거푸집 만드는, 쉽게 얘기하면 데크플레이트, 건자재예요. 건설업종이 좋아서 움직인 거 아주 요만큼. 거기다가 예전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 관련주 이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 이력도 있었고, 막 이렇게 복합적인 영향인데, 김동연 관련주 이력을 띄고 있는 스타플렉스가 위에 있어가지고 얘도 김동연 관련주로 떴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하루였어요. 그 정도고, 민주 쪽에서도 제2, 제3의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있긴 있겠죠. 그쵸? 그 다음 대동기업 이런 것들은 로봇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알체라는 어제 XR 관련돼서 일부 같이 움직이고 있고, 뷰노, 제바 라인 강해지면서 의료 라인의 뷰노도 61선을 보이죠? 아주 미세하게 보이세요? 이렇게 도는 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올려 붙이고 있습니다. 제바, 의료기기 이쪽 라인이 다 비슷하네요. 보로노이는 앞에를 뚫은 하루였어요. 지금 신약개발주 중에서 가장 강한 놈입니다. 이가 한올바이오파마, 사이토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증권주, 코오롱그룹주. 방사선 의약품 관련돼서 오늘 첫 역사적 신고가를 간 퓨처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제약바이오 업종 에너지 강해지면서 오늘 요 뚫은 자리가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은 처음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날인 거예요. 자, 이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주식 1년차 너무 무서워. 너무 높아. 주식을 돌파 매매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 너무 이뻐. 하늘이 열렸어.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지가 갈리는데, 만약에 상방 에너지가 터지는 시점을 좋아하는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늘이 뚱뚱하고 열리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게 내 먹거리인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위쪽을 보는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수가 안 좋아요? 그러면 10개 뚫릴 게 2개 뚫리니까 내 회수도 줄어서 현금 보유하고 있고 지수 안 좋으니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수도 좋고 역사적 신고가나 뭐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가 원활히 잘 일어나는 장이에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열심히. 그때 회수도 많고 확률도 올라가는 장이에요. 근데 찌글거리면 회수도 적고 확률도 떨어지니까 참전을 안 하게 돼요. 그게 현재 매매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거의 전제는 지수가 상승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장마가면서 개별 종목 이야기도 하고 아주 잠깐의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쌓고 하는 게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하는 단가관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에 장마감만 보시는 분도 있고, 카페 보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시작되는 100억 대학 4기를 신청해 주시는 분도 있고, 나 그냥 평생 공부하겠다, 평생 이혼하시는 분도 있고, 결론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다 정해져 있다. 선택하고 행동하라. 그게 돈 버는 길이다. 뒤는 돌아보지 마라. 현재 내 포트폴리오 돌아보지 마라. 그거를 정비하는 게 가장 빠르게 돌려세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라, 그리고 지수가 조금 찌글거려서 개인분들이 많이 힘이 빠진 날이었는데, 불금이에요, 불금. 잊어버리세요. 시장 추이는 돌고 돕니다. 100억 대학 4기 주말에 신청 꼭 해주시고, 다음 24일부터 시작할 때 더 가열차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이 정도 됐나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